중국도 옛날에는 종이가 없을 시절에는 뭘 했습니까? 그 나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면에다가 글을 썼죠. 그걸 죽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책이란 요 글자가 뭐냐 하면, 그런, 대나무 조각을 엮은 것을 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책이라고 한자 쓰는. 근데 종이 만드는 기술이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2008년 북경 올림픽 때 개회식할 때 중국이 자랑한 뭐 몇 가지 걸 형상으로 해가지고 공연한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이였습니다. 종이, 나침반, 또 하나 있습니다. 화약, 유교, 아마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서기 한 751년 현재로 이 이슬람은 3대륙에 걸치는 3대륙입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인도 부근까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금 북아프리카라 하면은 리비아, 뭐, 튜니시아, 알제리, 모로코,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을 점령을 하고,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게 622년이니까 불과 한 100여 년 사이에 이슬람이 3대륙에 걸친 세계적인 대제국을 만든 에너지는 정신력과 군사력이죠. 정신력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나왔을 것이고, 군사력은 아랍 사람들의 그 기마 군단이죠. 기마 군단. 아까 말씀드리는 732년에 프랑크 군대하고 이 이슬람 군대가 싸웠을 때 이슬람 군대는 그 등자를 썼다고 합니다. 등자. 발걸이를 썼는데 그때까지도 프랑크 기병은 말의 발걸이, 등자를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 뒤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유럽에서 비로소 등자를 썼다고 합니다. 말이 기병이 발걸이를 썼다 이거죠. 이렇게 발을 딱 끼우는. 그때부터 기병 전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중동이나 아시아보다도 유럽의 군사력이 특히 기병 전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다, 후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반격의 주 무대는 어디냐?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을 수복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유럽 땅에 이슬람이 스페인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수복할 거냐? 해가지고 이걸 리콘키스트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말로. 그걸 영어로 발음하면 리콘퀘스트. 탈환이죠. 탈환 과정이 시작되는데 스페인 탈환 과정이 몇백 년 걸리느냐 하면은 800년 걸립니다. 800년. 그게 성공하는 게 언제냐? 1492년. 1492년입니다. 그 해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보다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해하고 같은 해입니다. 1492년에 그라나다라는 도시,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그라나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 가본 분들도 그러니까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곳이다. 알함브라 궁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이 드는 아주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걸 기독교 세력이 탈환을 하는 거죠. 탈환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납니다. 한 800년 걸린 탈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800년 걸렸으니까 같이 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800년 동안.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주로 안달루시아 지방에 많습니다.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의 이 남쪽에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요 지방 말하는데 관광지로 가장 유명하죠. 그라나다, 세빌리아,
코르도바라는 도시. 특히 이 코르도바라는 도시는 8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되었어요. 대학이 많았습니다. 학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곳을 관리하고 있던 이 이슬람 세력이 움마야드 왕조가 다마스커스에 있다가 망해가지고 그 일파가 스페인으로 가서 만든 왕조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왜 수준이 높았느냐 하면은 이 이슬람 세력이 이 그리스 이 시리아 이집트 이쪽 문명 국가를 점령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그리스 로마 문명까지 흡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을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배격을 했어요. 왜 배격을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또 글자를 잘 안 가르쳤습니다. 신부들만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배워서 글자를 알았고 이 두 부류를 빼고는 중세로 하면은 한 12, 3세기까지 유럽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거의 글을 몰랐습니다. 또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재밌는 게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성경은 신부들, 성직자들만 읽도록 했고 또 성경을 라틴어에서 다른 걸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은 학문을 막 발전시켰습니다. 과학, 수학을 막 발전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스페인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도시가 코르도바였습니다. 코르도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종교 자유를 허용을 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유태인들도 예컨대 기독교인들도 다 마음대로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코르도바가 한 300년 동안 유럽의 등불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등불. 거기서 많은 지식이 후진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요게 이제 기독교의 반격이고 말하면 스페인의 제수국, 스페인의 토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격이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투르크족이 세웁니다. 지난번에 몽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몽골 투르크족. 그 중에 투르크족이 서쪽으로 막 나가면서 여러 나라를 막 세웁니다. 셀쭉 터키란 나라를 만들어요. 셀쭉 터키 다음에 오스만 터키인데 이게 종족 이름입니다. 셀쭉이라고 불리는 부족이 중앙아시아, 이란, 드디어 중동을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점령해요.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이 또 그러다가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이슬람 사람들의 차지가 되니까 교황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게 1096년.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군대를 다국적 군대, 요새로 말하면 다국적 군대예요. 주로 이 불란스가 제일 병력을 많이 댑니다. 불란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국도 병력을 대고 해가지고 이 십자군이 만들어져요. 이게 십자군입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 수복 전쟁을 벌린 거예요. 7차례 원정을 합니다. 딱 한 번 성공을 했어요. 제일 맨 처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왕국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데 이 유지가 잘 안 돼요. 그 다음 이슬람 곧 반격을 하고 해가지고 곧 빼앗겨 버립니다. 살라딘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반격을 해가지고 빼앗겨 버리는데 어쨌든 7차례 언제까지 계속됐냐? 1270년 그러니까 274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웁니다. 성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군대의 참패.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십자군이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군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어린이 십자군도 있어가지고 애들까지 막 참전을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다 죽고, 나중에는 또 이게 약탈전이 돼가지고 제4차 십자군은 불란서 군대하고 베니스 군대가 합동으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다고 해놓고, 요 베니스 상인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요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중간에 가서 다른 데를 치자 해가지고 어디를 치느냐 하면은 바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한다 해놓고 기독교 군대가 기독교 국가를 쳐요.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그게 이스탄불로 지금 이름이 바뀝니다만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도서관을 불태우고 하는 이런 아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국가를 라틴 무슨 왕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군이라는 이름은 근사한데 나중에는 그 정신이 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하느냐. 십자군이 전투에는 기독교가 졌는데 전쟁에는 결국 이겼다. 무슨 뜻이냐. 십자군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기독교 믿는 이 유럽 국가들을 하면 주로 어디냐. 불란스, 독일은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는 연합체 하나의 그 연방국가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베니스, 스페인, 요런 영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우물안 개구리 신세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중동하고 막 계속 싸우고 중동까지 하는 과정에서 바깥의 이슬람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알게 됐어요. 이슬람이 우리가 이교도라 해가지고 이단이라 해가지고 멸시만 했는데 아마 싸워보니까 그쪽이 더 발전했다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가 각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눈을 다시 뜨게 됐어요. 외부와 전쟁을 해보면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르네상스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까지 계속되는 르네상스 운동은 그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 천주교, 교황이 지배하는 이런 종교국가를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면서 사람을 그릴 때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나체로 그리기도 하고 하는, 이게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고 그럽니다. 모토는 뭐냐? 모토가 있어요. 로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로마로 돌아가자. 그때 중세 사람들은 로마를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잊어버렸습니다. 로마라는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 그리스, 로마 이런 걸 잊어버렸어요. 오로지 성경, 어떤 면에서 요새 이슬람하고 좀 비슷해요. 성경 그것만 읽으면서 사상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우물안 개구리가 됐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을 알게 됐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또 교황끼리 싸웁니다. 교황 세력끼리 싸워가지고 로마에 있던 교황층이 한 70년 동안 어디로 옮기느냐. 그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아비뇽의 유수라고 그러죠. 아비뇽의 유수. 교황청이 한 70년 동안 말이죠. 지금 불란서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도시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이 두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또 싸우고 합쳐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걸 예술적으로 성화시킨 이 미술 그리고 문학, 단테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인간 해방이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에서 인간 해방은 종교적 규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성경대로 하면은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과학을 해보니까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돌고 있더라. 지동설을 그걸 또 발전시킨 사람이 갈릴레오.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 주장을 한 거는 17세기 초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탈리아는 교황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동설을 주장을 했다가 그 위대한 학자가 불려가가지고 종교재판에 걸렸어요. 까딱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도 훌륭하니까 봐줍니다. 교황이. 봐주면서 연금시켜버립니다. 갈릴레오는 마지막에 연금돼서 살아요. 가택 연금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갑자기 이런 민주주의나 과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